자, DB하이텍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찍고 이제 뭐 일부 눌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46만 9천 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왜냐면 46만 주면은 DB하이텍의 주식 수가 4,439만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주식 수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주식 수가 상당히 현재 기준에서는 1%의 기준, 주식수가 4,439만 주짜리 종목을 47만 주를 매수했다. 1%의 기준이 됩니다. 1%의 기준에 편입을 지금 개장초 뭐 이제 막 10시 지난 요 시점에 어제 신고가를 내주고 오늘의 기준에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이 뭐 사실상 상당히 큰 그런 종목입니다. 누적적으로 보시면 10월 26일이었던가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전략 부분을 마지막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1월 12일의 기준이고요. 1월 12일 기준에 10시 뭐 10분 전략 부분 단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 2022년 01월 어제까지 기준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추가되겠죠. 그 기준이 10월 21일부터입니다. 2021 10월 21일부터 전 거래일까지의 누적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500만 주를 뺏겼다. 그러면 얼마에 12%에 달한다. 사모펀드 단기 수익 성향이 강한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다. 아쉬운 거는 연기금 쪽이 매도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기간 금융투자 이제 해지성 물량인 것 같고요. 그다음 투신, 사모펀드, 기타 금융 그리고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아주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이 되죠. 외국인들 위주에서의. 그래서 외국인들 쪽에서 저런 매집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기타 금융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주고 있고 요 물량이 506만 주에 오늘까지 하면 13%에 달하는 그런 매집이 형성돼 있고 이건 뭐 굉장한 기준이죠. 시가총액 1조 미만 1조 전후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단기간에 20%의 매집 그리고 DB하이텍의 이런 매집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21년 10월 21일부터 22년 01월 11일까지의 기준이고 오늘까지 확대를 한다면 매집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고 투자자 평균 단가가 높아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21일 이후에 어제까지 매집 단가를 보시면은 개인들이 대략 한 7만 원의 물량을 뺏긴 거죠. 7만 원. 7만 원이면은 뭐 프리미엄이 낮지 않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된다. 지금 한 20%가 채 안 돼요. 매집이 13%인데 2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 뭐 10%만 해도 지금 현재 기준에 3,600억 그러니까 4천억 이상을 매수한 거예요. 4천억 이상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4천억 이상. 그래서 매집 단가가 이제 대략 지금 뭐 그 사이에 올라와서 7만 원 수준이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창구 동향 기준까지 놓고 보시면 외국계 위주에서의 창구 동향이 형성이 되죠. 아무래도 외국계에서 편입의 기준이 월등히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10월 21일 기준에 전거래일까지의 매집 창구 보시면 모건스탠리, JP모건 위주에서의 편입. 그들이 지난해 8월달에 반도체 뭐 D램 가격은 뭐 정점이다 12월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지만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시각은 조금 뭐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매집이 계속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매집 창구 기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이런 전략분들을 설정을 해드릴 때 거래를 기준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듣다 보면은 교육이 매일매일 쌓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교육이 싫으신 분들은 뭐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문자 사인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교육이 사실 9시간씩 해가지고 5파트의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5시간 5파트니까 그걸 110만 원씩 한 파트당 110만 원씩 550만 원 내고 들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도서죠. 이게 2007년도 도서예요.
2007년도 도서. 그거를 이제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매집이 단행되면 이런 등락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들어 올려놔야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매집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놔야. 그래서 13%씩 매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형주, 중형주 다 똑같습니다. 와,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뭐 7%의 급등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렇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똑같은 흐름인데 이게 얼마였어요? 아까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안 좋아져. 아까 저걸 좀 써놓을 걸 그랬어.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매집 단가 다시 봅니다. 506만 주가 되겠네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기준에 또 1% 이상 뭐 손바뀜이 있든 없든 506만 주만 일단 설정을 하면 이거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이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10% 매집이 아닌 그 이상의 매집이 되겠죠. 그래서 506만 주 나누기 4,439만 주 11.39 11.40% 그리고 오늘 1% 이상의 매집이니까 지금 12점 거의 뭐 13%에 육박하는 매집이 되는 것 같아요. 7만 원에 50%면 얼마야? 3만 5천 원이니까 10만 5천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100%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 14만 원까지. 실적은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평균 그 목표 주가가 갭 상승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14만 원까지. 그 기준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한번 들여다 보시죠.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다시금 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움직일지 아니면 대형주 기준의 정상적인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막 확장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어찌됐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차트에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이쁜 흐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의 흐름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갔던 기준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방송 원고에서 DB하이텍을 가지고 나간 게 글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셔야 돼요. 진짜 방송에 갖고 나갔느냐. 방송에 갖고 나갈 정도면은 우리는 다 편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편입하고 있어요. 그게 자칫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는 난리가 나요. 선행매매 기준도 되고. 근데 얘는 대형주죠. 대형주에 대해서 뭐 우리도 편입했어요가 뭐가 문제 되겠냐 이거지. 대형주의 기준에. 아마 그 세페령이 완성되기 전에도 DB하이텍을 가지고 나간 것 같긴 한데 그날이 아니라면 그 다음 날 아마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 시황 이렇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주알투도 한꺼번에 묶어주세요. 팍스처럼 그렇게 해서 시황 이렇게 해드렸죠라고 가지고 갈 거니까. 이게 LG화학 기준 가지고 나간 이런 자락에서 LG화학 잡고 싶죠. 지금 저걸 다 뛰어넘고 바닥 대비 20% 이상 들어 올려놓은 상태니까요. 그리고 DB하이텍의 기준을 글쎄요,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7일날 그러면 갖고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도 오픈을 해드릴 정도로 DB하이텍은 그 정도로 추세 기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히든 종목에 아마 넣어드린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이 종목은 뭘까요? 기억이 안 나. 78,000원인 기준이면은 78,300원. 이게 뭘까요? 저도 헷갈리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형세pe령의 기준에 78,300원짜리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 이것도 삼성전자. 그럼 DB하이텍 어디 갔니? DB하이텍, LG화학 찾아서 보자고요. 보고 차분차분 뭐 전략 잡고 여기 있네요. DB하이텍 방송 갖고 나갔죠. 방송에서 이렇게 DB하이텍 월봉 보여드리고 이게 언제겠어요? 1월 3일이란 말이에요. 1월 3일 기준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1월 3일 기준에 세페령이 떴습니다. 이렇게 1월 3일 기준에 DB하이텍의 경우가 이건 1월 7일이고
1월 3일 기준에서 77,000원일 때 요게 날짜가 이게 1월 7일, 요게 1월 3일이고, 요게 1월 3일이고 이게 1월 7일. 1월 7일 날 갖고 간 화면이죠. 그렇게 해서 1월 7일 날 방송 화면. 그렇게 하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 설명드렸고, DB하이텍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LG화학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화학, DB하이텍 계속 이제 1월 3일, 1월 7일. 그러면 어디 위치예요? 1월 3일이면은 요자락의 기준에 방송을 갖고 나갔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번의 흐름에 샛별형 1월 7일 날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될 때 방송을 가지고 나와서 설정을 해드렸고, 그럼 뭐 하냐는 거죠. 어제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제 기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고가를 형성한 기준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이후에 이제 그 DB하이텍의 차트 범위 이렇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의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형성 범위가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샛별형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갭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갭을 배우는 이유가 지금 종가가 어디에 여기죠. 여기에요. 몸통과 몸통이 갭이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 출발했다라고 표현하지 뭐 갭 하락 출발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기준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단은 77,970원, 78,000원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뭐 66,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 12,000원의 기준이 되죠. 78,000원에 12,000원이면은 일단 9만원의 기준이 됩니다. 짧게 잡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에도 그런 맥락의 기준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기준은 이제 샛별형 기준 이후에서의 이러한 추세 강화 범위,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봉, 월봉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볼 거예요. 지금은 캔들의 기준으로 보셨고요. 주봉의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갭이 또 나왔어요. 급진 갭이 또 나왔어요. 저것을 교수용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습니다. 망치형의 기준이다. 그게 이제 7일날,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요자락이죠. 교수용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저 기준에 이제 작년 10월부터의 주봉 차트를 잘라서 보여드렸고요. 그 장악형의 기준, 또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렇게 해서 캔들 패턴 4대 천원 캔들 패턴 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망치형의 기준, 그리고 갭이 두 차례 더 나옵니다. 그죠? 갭이 나와서 요 기준점의 갭이 여기서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발생된 거예요.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위에 걸로 기준을 잡을 수 있죠. 공격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의미 있는 아래 지지 라인의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의미 있는 아래 기준점을 요 정도 자락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9,200원 대비해서 저 위에 가격이죠. 죄송합니다. 갭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급진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요 위 가격, 의미 있는 가격,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6만 원 수준 정도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멀리 봅니다. 그러면 77,600원 대비 49,200원이니까 얼마예요? 27,000원 정도 되나요? 28,000원? 28,400원? 28,400원 해주면 얼마예요? 10만 5천원이 되죠. 28,400원 해주면 10만 5천원 되잖아요. 그 10만 5천원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뭐 충분히 실려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주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기준이든 다 긍정적으로 시그널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 이제 방송 갖고 나왔던 부분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1월 3일 날의 기준에 요거 부럽죠. 그 다음에 1월 7일의 흐름. 요거 이제 그 캡처해서 또 갖고 나갈 거고 1월 7일의 흐름 보시면은 마찬가지. 이게 이제 2020년부터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요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캔들이 무지하게 뜹니다. 망치형도 뜨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캔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은 오늘 날짜로 월봉 끊어서 망치형, 상승 장악 확인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그리고 여기서 또 망치형. 여기 또 있잖아. 그죠? 망치형. 그러고 나서 윗골이 달렸지만 갭상승에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월봉의 기준, 월봉의 크기가 월등히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도 사실상은 뭐 거래대금 월초니까 더 실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소너 모멘텀 차트가 크로스 발생하고 다시 움직임이 주는데 거래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84,000을 또 뚫는데 52만 주예요. 주구장창 매수해요. 죽어라고 매수해요. 땡큐하게 매수해요. 아우 너무 행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귀찮더라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이제 계좌 캡처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편입 단가 비중. 아니 안 갖고 있는데 혼자 떠들거나 전략을 잡아드리면 뭐해. 만약에 뭐 별로 안 올라오신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만 다시 묶어서 문자를 보내드리든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갖고 계시는데 짜증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갖고 있는데 강세를 띈다고. 그러니까 텍스트로라도 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라고 이제 좀 올려주시고, 그죠? 올려주시고 그리고 전략 기준 같이 잡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14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월봉상의 최대폭으로, 그죠?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게 요 기준이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직 매수 사인의 범위,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의 수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캔들의 기준 얼마나 이쁘고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DBI 택은 뭐 하나 기술적으로 뭐 하나 이제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8인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남들은 12인치로 넘어가 있죠. 고마진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8인치 쪽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확장을 안 했고 점점 없어진 추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특화됐어요. 파운드리 개별 이제 그 위탁받아서 메모리 생산을 하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펀더멘탈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실적 부분이 올해 전망치가 3,558억인데 컨센서스는 상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의 주가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PER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지금 PER이 11배 수준? 11배가 안 되죠. 10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기준에 뭐 12배, 13배 형성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다만 이제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는데 실적이 월등하게 계속 크게 개선이 되면은 뭐 현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유보금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요 DBI텍의 이러한 실적의 기준, 펀더멘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긍정적이다. 명확히. 그리고 DBI텍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유한타라든가 여러 업체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10만 6천 원 이제 와서 상향한 거. 윤 정도는 뭐 그 전부터 1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실적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세계적인 8인치 바운드리 시장에서의 호황, 그리고 거기에 수급. 이거 아무리 좋다고 누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다고 누가 얘기하면 뭐예요? 누군가가 사줘서 주가를 견인해줘야 좋은 종목인 거죠. 그렇게 해서 DBI텍의 기준은 오늘도 신규 편입 문자가 나갔고 추가적으로 문자가 또 나갔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신고가에서의 수익을 잡아내고 있는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방안에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꾸릴지를 제가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인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그 10일 기준에서만 나간 문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2년 01월 12일 문자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어제 야간 교육할 때 제발 같이 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같이 가세요. 그리고 11일자의 기준에서의 문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캡처를 하고 있는데 11일자. 그리고 이제 그 정의원님들의 매수 평균 단가를 알아야 뭐 차익 실현 여부나 이런 걸 결정을 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과 월요일 10일 날에만 편입을 했어도 DBI 혜택에서 10%의 수익. 에머슨 EV에서 뭐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도 좋지만 그럼 비중을 많이 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루하루 야간 무방할 때마다 후회를 하시냐 이거예요. 아 내가 그때 살 걸, 그때 편입할 걸. 금요일 날 편입 단가 대비해서도 지금 뭐 10% 이상 훌쩍이죠. 뭐 15% 가까이. 금요일 날 편입하고 월화수 3일 만에 그런 수익들을 좀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문자를 받아서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기준 잡기가 어렵다. 그럼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 범위 또 놓고 보시면 되죠. 볼까요? 7일 날짜의 문자 사인입니다. 얼마예요? 7일 날짜 문자 사인이 74,000원부터 76,000원, 77,400원. 편입을 다 했죠. 10%, 15%, 20% 그렇게. 10일 날의 기준에서도 또 신규 들어오신 분들 얼마? 78,500원에 또 편입을 또 잡습니다. 10일 날. 그리고 11일 날 어제요. 어제 기준에서도 또 편입의 기준을 또 잡아요. 그렇게 해서 11일 날 이렇게 개장 초부터 그렇게 해서 79,500원, 81,000원, 78,000원 대밀렸잖아요. 대밀렸을 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편입이다. 신고가의 기준 편입이다. 오늘 기준에서 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야간 교육 받고 금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 월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 화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매매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53,000원, 5만 원대의 기준. 53,000원 뭐 이렇게 5만 원대의 기준. 계속이죠. 지금 79,700원, 82,200원, 83,000원, 지금 84,000원 넘기고 있고. 계속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력주들 좀 보세요. 다 시뻘겋게 물들어 있잖아요. 수용 종목군들도 변동성 종목군들도 탄력을 좀 주고 있고 시젠도 이제 좀 일부 반등 주고 있고 주력의 기준에 IT, LG화학 그리고 자동차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대처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LG화학도 오늘까지도 매매세를 잡아드렸고 LG화학이 무슨 물적 분해 무슨 그게 악재냐고요. 결론적으로 이 텍스 전략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 텍스 전략 보시고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마 오늘 프로그램 쪽 순매수 최상일 겁니다. 프로그램 쪽 순매수가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미 터졌어요. 거래대금 개장 전에도 많이 올려드렸던 DBI 혜택이에요. 거래대금이 오늘 1, 2, 3, 4, 5, 6, 7, 8 거래대금 8이에요. 8이 이렇게 높은 거래대금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 시간은 10시 30분 기준 거래대금 8위 그리고 매직 계산기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를 어제 오늘 내주면서 거래대금이 또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려진 52,000원, 53,000원 뭐 이런 기준에서부터 이번 조정 받을 때 거기서부터 쭉 잡아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혜원님들은 계좌 캡처를 해서 올려주시든 아니면 텍스트로라도 이왕이면 계좌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방안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그래야 전략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만약에 고가 기준을 넘긴다면 또 추가 편입 말도 안 되게 어제처럼 미끄러져 내려온다. 시장 영역이든 자체든 그럼 시가와 저가의 기준 전부 편입 기준 그 다음에 이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
눌린 이후에 돌릴 때 역시나 편입 기준. 이렇게 해서 전체 전략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편입입니다. 전체 어디서든 편입입니다. 그 텍스트 부분 이제 마저 더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12일 기준이죠. 12일 기준에 10시 30분 매직 계산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텍스트 전략을 요거에 맞춰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DB하이텍의 프로그램 순매수 쪽도 보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 DB하이텍이 1입니다. 아 대박이네요. 1위. 오래간만에 DB하이텍 거래대금 또 8위 그리고 순매수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시가총액이 1위는 아니잖아요. 현재가가 84,000 좀 며칠 전에 이제 전략 잡아드린 위치고 7.82% 계속 신고가 낼래요. 그리고 3조 7,339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83,369주 거래대금이 벌써 이미 1,511억 원 상당히 고무적인 거래대금이에요. 고점 부분이 오늘 84,500원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락도 뚫을 수 있다. 내일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그럼 내일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잘 해나가면 된다. 꼭 억지로라도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 대비 1.5% 눌려졌을 때 그때 이제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1.5% 밀리면은 83,200원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아래 위로 한 방향이죠. 대형주의 좋은 점은 대부분이 한 방향이에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장의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으면 일단 형성되어 있는 추세 범위로 대형주는 계속 갑니다. 계속 담아요. 계속. 그걸 알기 때문에 밑으로 안 집어던져 또. 고가와 저가의 기준으로 잡을까요? 오케이. 그럼 고가와 저가의 기준이 3분의 1 지점이 82,800원의 기준이 되고요. 2분의 1 지점이 82,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250만 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250만 주. 왜냐면 2천억만 넘기면 된다. 그럼 뭐 20회 안에 훌쩍 들어오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전략 부분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유료방에는 요 가격까지 올려드리는 거고 무료방에는 이제 요 부분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조하셔서 좋은 수익 내십시오.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방법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누르면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고객센터 전화를 하세요. 아유 어제 가입할 걸 그거 제발 하지 마시고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도 윤정도는 명확하게 윗방향이다. 그 윗방향이면 뭐해? 지수가 1.19% 올라오는데 들어 올리고 있는 지수 주도주를 가지고 계셔야죠. 윤정도는 명확해요. 명확한 기준점에 명확하게 편입을 해서 명확한 수익을 내야죠. 엉뚱한 거 편입하고 있으면 뭐해? 오늘 뭐 7%의 등락 범위가 DB하이텍, 시가총액 20조를 넘기는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50조 넘기는 LG화학의 3.2%의 폭등. 에디슨 이브의 적절한 구간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재편입의 기준을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영상을 통해서 녹화를 해드렸고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연회 할 때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강연회 할 때 이 기준에서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지금 14명 남으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또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얼른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기준 잡으시고 강연회 안내 문구는 자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VVIP, VIP 방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모르시니까 텍스트로 올려드리고 이미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축하드리고 52,000원대에서부터 잡으신 분들은 얼마예요? 3만원이니까 60%. 대형주에서 60% 수익이 우습진 않죠. LG전자가 또 거래를 터뜨려 주네요. LG노텍 꼬리 달았던 부분을 일부 이제 감싸 안고 있고 저쪽 부분도 검토를 해서 편입 기준 문자 발송 여부를 가져가겠습니다.